네, 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나 60만 원 돼지는 잡아먹힙니다. 당신의 베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군요. 16대 1, 12대 1로 금리 인상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하는데 예상을 뒤엎고 동결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대응책이고 바람직한 판단이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의 현상을 정확하게 잘 읽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대부분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해서 예상대로 정책을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투자자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거야말로 엉터리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그만큼 얼간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엉터리 예상. 단순히 2달마다 한 번씩 올렸으니까 올릴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과거의 패러다임. 기초도 없는 아주 얼간이들의 판단이죠. 김수 총재는 아마 지난번 몇 번 금리 인상한 것도 사실상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현명한 판단을 했고 시장을 잘 읽은 것 같습니다. 금리를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잡혔습니까? 물가는 잡히기는커녕 천천부지로 올라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물가 통제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상 그냥 다 승인해주고 인상은 다 인상대로 하고 원가 부담은 원가 부담대로 안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서 이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핵심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이것은 제로금리로 인한 저금리로 인한 달러 자금이 그 시장으로 유입되어서 투기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붐은 지금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상품 시장의 투기가 이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강세를 부추겨서 오히려 약달러를 더 심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히려 부작용만 났지 실제로 치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효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하니까 드디어 폭발했다. 줄줄이 사탕으로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금리 인상이냐? 건설회사 부도 폭탄을 맞아서 금융기관들이 지금 다 부실화됐다. 지금 만약에 다시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아마 금융기관이 줄도산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러한 심각성을 이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동결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었던 상품시장 인플레이션이 버버리 꺼지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와우, 한국에는 매우 다행스러울 겁니다. 아마 파이팅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 금리를 동결하니까 환율 방어도 자동적으로 되고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방어 고민을 했을 텐데 인상할 필요도 없었고 환율 방어할 필요도 없었고 모두 잘 됐다. 이것을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야 마땅하다. 주식시장에서 호재다라고 합니다.
흔히 주식시장의 영향을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호재고 금리를 인상하면 건설회사 악재이고 뭐 이런 것들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형식상 해석이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대출을 팔아야 되는데 대출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부채가 목에 차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대출 신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비싼 금리를 갖다 안기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것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비양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바람직하고 금융기관 수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건설회사는 아마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건실한 살아있는 건설회사들은 뭐 나쁠 게 없겠죠. 대출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러한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주들이 상당히 랠리를 펼치는군요. 당연한 현상이죠. 소비 심리가 아마 많이 개선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 줄줄이 시간만 되면 올라가는 줄 알고 있다가 정부에서 현명한 중앙은행장을 맞이해서 제대로 정책을 하는구나 하는 정책 안도감으로 아마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금리 동결은 보험회사는 부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험주가가 조금 어제까지 인상을 할까 말까 들썩들썩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군요. 사실은 보험회사하고 금리하고는 사실상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부실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장기 채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면 보유 채권 가치가 떨어져서 보험회사에서는 악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금리를 동결해서 아마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보험회사 가치는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쯤. 그런데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에서 수지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야말로 얼간이들의 해석입니다. 보험회사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대출에 많이 묶여 있어서 뭐 이것도 저것도 금리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의 금리 민감도, 은행의 금리 민감도 역으로 해석해야 맞다. 여러분 실질적인 해석을 해야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 알고 주가가 반대로 갈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장기적으로는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시장대로 시장이 남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맨날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보험도 금리 동결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피해주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 부분도 오히려 수혜가 되고 수혜주는 그대로 수혜주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시장은 분위기는 좋아지고 시장에도 긍정적이고 오늘은 정말로 김중수 총재가 칭찬받을 날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걱정한 것이 뭐냐? 금리가 동결되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해야 원화 강세가 더 강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해서 다음 때로 돌리고 그 다음 때로 돌리고 또 돌리고 그것을 기대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어제 외국인 매도를 팔고 나갔으니까 팔고 나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것은 오늘 금리 동결을 이미 예상하고 내부 정보가 이미 새나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금은 사실상 이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그 자금이 대량으로 빠졌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을 주는 상품시장 가격은 상품시장과 달러 간의 투기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투기 게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러한 건전한 주식시장에서 특히 우리와 펀더멘털이 우량한 시장에서 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와장창 나갔다가 대거 이탈, 대거 들어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금리는 동결해야 마땅하고, 금리가 동결되니까 모두가 해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게 상품시장 붕괴는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시장 붕괴가 소비의 감소가 아니라 경기 둔화가 아니라 바로 투기 세력이 이탈해서 투기 소요가 줄어들어서 정상 가격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원자재 가격 하락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이고, 원자재 가격으로 에너지주가 떨어지더라도 시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좋은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고 투자에 접근하셔야 마땅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세상의 종목은 참 많죠.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그 눈을 갖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의 조승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개드린 종목 수익률 한번 점검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콜마입니다. 매수가는 8,110원 정도 4월 8일 매수했었는데요. 주중 최고가는 7,79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12시 기준에서 7,770원 정도입니다.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최고의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 EP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340원이고요. 주중 최고가는 9,360원이고요. 목표가는 9,00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8,040원 정도에서 수익률이 벌써 26% 정도 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5,500원이었는데 주중 최고가는 78,9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20,000원 정도에서 현재가는 73,000원입니다. 수익률은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크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940원이었고요. 주중 최고가는 3,115원, 목표가는 4,130원이었는데요. 현재가는 2,965원 정도에서 수익률은 조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목에서 긴 안목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비메모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요? 네. 네, 시그네틱스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일단 제1라운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 분석 지금 바로 해보죠. 라운드 1. 네, 실적 먼저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은 최근에 어땠습니까? 네, 지금 시장 전반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 중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종목이 또 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자, 우선 그 기업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최근 3개년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이 1,900억에서 2,300억, 올해 한 2,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5억에서 작년도 239억, 올해는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이익은 112억에서 196억, 올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먼저 1분기 실적이요. 원래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매출액 592억에 전년에 비해서 한 15% 늘었고, 영업이익이 42억으로서 한 51% 늘었고요. 순이익이 47억으로서 한 8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실적 순항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실적 한번 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그야말로 언빌리버블하게 늘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가 올해하고는 굉장한 팡 차이가 컸죠. 네. 그래서 전년 동기로 본다면은 이 정도 속도가 2분기에도 낮고 3분기에도 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예상하기 쉬운데, 네. 분기별로 혹시 조 대표님 그 분기별로 한번 보셨습니까? 지난 4분기하고 지금 1분기하고 보면은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만 추정해 보더라도 매출액이 2,400억, 영업이익이 240억이면은 분기당 6424 60억 정도죠. 네. 그리고 또 네. 순이익도 200억으로 치면은 5420 5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평균치로 나눠 사실상 분기별로 치면은 더 많이 4분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네. 단순히 4로 나눠서 하는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4분기가 60억, 영업이익 60억, 순이익 50억. 거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플랫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 늘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원래 적용하면은 이게 이제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이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 원래 이제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가요. 어떤 제품입니까? 그 제품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게 스마트폰의 소음 제거용 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노이즈 리부머 칩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 지금 최대로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네. 아이폰 4에 단독으로 공급을 했어요. 네. 공급을 한 이후에 워낙 이제 이쪽에서 품질이 좋아지니까 네. 다른 휴대폰,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부 다 러브콜이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아마 이게 대부분의 업체들한테 다 장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스마트폰이 그 신제품 경쟁 거의 업체하고는 대부분의, 비교가 안 될 네. 수준으로 소금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월 말부터 실적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원래 이와 같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지금 보시는 겁니까? 몇 배 정도? 네, 목표가는요, 굉장히 좀 짜게 잡은 편이에요. 짜게 잡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조가 지금 획기적으로 폭발하는 장이 아니고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보면 한 350원 정도 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펄을 몇 배를 줄 거냐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요번에 새로 만들었는 이 칩이 애플에 단독으로 공급되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에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봐서 펄을 한 20배 이상 줘야 되는데요.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서 15배 정도만 주자. 네. 이래서 한 5,25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매수 가격은 한 4,300원 정도 미만이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래 20배인데 15배 정도로 조금 짧게 주셨다고 하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 성장 모멘텀이 또 성장 요인이 있으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그 가치로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단순히 이제 그렇게 추정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실적을 근거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데 이 시그네틱스 같은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회사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 패키징 회사로서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거의 이 세 개 회사가 나머지 군소 회사를 제외한다면 거의 과점 형태를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징 회사는 사실상 평소에는 PER이 7, 8배가 주면은
보통 적정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기업에 종속돼 있고, 네. 그걸 받아서 그냥 포장하고 패키지하고, 뭐 물론 여기서도 아주 굉장히 그 고기술력을 요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가지고 오는 걸 갖다가 하청을 받아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모 회사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없다. 네. 그 지금 이 모 회사들 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 PR이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종속돼 있는 하부 회사가 PR이 15배. 그것도 원래 실적이 아니라 예상 실적에 대해서 15배. 이것이야말로 넌센스고 오바밸류. 넌센스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파주에 1,100평짜리 설비 증서를 4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장 가동률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기업의 어떤 과거의 주가가 어땠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 올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어떤 것이 생겼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입니다. 지금 공장이 현재 100% 풀 가동 중이라서 네. 이게 지금 대고 있지를 못한다. 물건을 대고 있지를 못해서 1,100평 규모의 설비 증서를 4월 달에 완공을 해서 5월부터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그런 로우 핸드급의 패키지. 그 기술 급수가 좀 낮은 이 패키지는 사실 부가가치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패키징 쪽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소위 멀티칩 패키징 이쪽으로만 멀티칩 하고 패키징.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수익률이 다른 패키징 회사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고부가가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고부가가치라고 주장하시는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부가가치라면 영업이익률이 한 25% 돼야죠.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뭐 7, 8% 한 자릿수. 이걸 과연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이 패키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이익을 엄청 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칩을 이번에 개발을 해서, 네. 이거는 거의 뭐 이 친구가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신규로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칩을 만들어서 시세가 크게 났던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크루셜텍이라는 거예요. 크루셜텍이요? 크루셜텍이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광입력 장치를 개발해서 네. 이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포인트는 이 패키징 자체에서 큰 수익을 낸다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이 패키징도 로우엔드급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빵빵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칩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주력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운드 2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라운드 네. 2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라운드 2입니다. Round 2. 네,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라운드 2에서 짚어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소금 제거용 칩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게 하반기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셨죠? 그렇죠. 거기 지금 원래 1월 달에 1차 테스트를 했어요. 네. 테스트 행사를 해갖고 4월 달에 검증에 통과해갖고요. 이제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애플의 그 아이폰 4에 단독 공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4는 전부 다 이게 장착이 됐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커지냐 하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죠. 네.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 소음이 들리면은 통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소음 제거가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제품에 대해서, 통화 품질이 아주 탁월한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 제품의 특징은 수신자뿐 아니라 발신자 양쪽에서 다 깨끗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폰에 써봤더니 굉장히 탁월하다. 이래서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 러브콜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하반기에 매출의 최대 효다 종목이 된다. 네.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 해볼게요. 소장님, 일단 보면 아이폰 4에만 단독 공급됐다가 품질이 좋아서 더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한다면 무조건 이런 부분은 사실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뭐 사실 그게 그야말로 사실이라면 네.
매우 좋은 가치, 성장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직접 납품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 이런 경우에 무산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하면 좀 더 면밀한 체크를 네. 일반 투자자분이라면은 네. 한 번 더 한번 체크를 직접 해보는 그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돌다리도 예. 두들겨보면 훨씬 더 좋은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고부가 가치 패키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네. 부분에서 고부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네, 보통 이제 로우핸드급의 이런 패키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하이엔드급의 이런 멀티칩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도 좀 높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기본적으로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를 보면은 매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네. 우선 영업이익이 2009년도에서 165억 하다가 2010년도 239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순이익도 110억에서 200억 가까이 거의 한 7, 80%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 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지금까지는 지금 스마트폰의 제거용 이 칩이 아직 장착돼서 매출로 오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파른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신제품까지 가세되었을 때 실적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될 거다 하는 것이죠. 네. 이게 해외 고객들 유치하는 것도 힘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가 아마 이걸 장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앵커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스마트폰 통화할 때 굉장히 불편함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느낍니다. 뭐 버스가 앵앵거리고 말이죠. 네. 시끄럽기 때문에 스마트폰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상대편도 지금 이렇게 버스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클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소리를 잡음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거기서 중요하다. 한번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이 네. 이 회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패키징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메모리형 패키지는 사실 저급인데 네. 이런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그 비메모리 그 칩으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고부가스로 이제 진입하는 것인데 네. 이 비메모리 이 칩 패키징을 하는데 이 비메모리 설계는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마 받아서 조립만 해서 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비메모리가 조금 단가는 조금 비싸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또 거기까지 감안해서 이걸 실적 조정을 하신 것이 아닌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실적 체정한 거죠. 한 것이 15배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추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보면은 다 15배 이상은 평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줘도 되고 특히 비메모리 쪽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성장성이 어떠냐 했을 때 이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키워야 되는 영역이고 또 삼성그룹도 적극이 키우겠다 그랬고요. 네. 투자를 지금 많이 할 영역이고 특히 이 비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네. 이와 같은 모바일 혁명을 주도하는데 주로 비메모리가 많이 특히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성장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네. 계산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주식을 봐야 되겠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쉬었습니다. 기술적은 조금만 있다 하시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이 계열사 영풍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렇죠. 영풍그룹 계열이고 이제 고리아연을 갖고 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대그룹 계열 기업으로서 재무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도 또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 2 끝이 났고요. 라운드 3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3입니다. Round 3. 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 해보죠. 지금 주가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 앞에 고점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5,100원 정도의 전 고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시세가 좀 쭉 나면서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터졌고
지금 거의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구간 동안에 거래가 완전히 줄었죠. 완전히 준 상태에서 주가가 충분히 기간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 이런 걸 받아서 최근에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모두 뭉친 정배열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결집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조정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차트 모양은 참 좋네요. 근데 이 차트 모양 좋은 거가 속임수가 또 많습니다. 예. 특히 소형주, 이거는 뭐 소형주, 아주 소형주는 아닌데, 네. 시가총액 한 3천억대라면은 큰 회사라고는 할 수 없죠. 또, 패키징 그 부품업체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수급에 의해서, 저 차트가 깨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것도 다 좋으니까, 그것에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최근에 상장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네. 어느 정도 매물은 소화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숨어 있는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너무 그 차트 모양에 의존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신규 가동 라인이 된다면 초기에는 좀 감가상각비의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하락도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개인적인 뭐 짧은 지식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혹시 부담 그런 부분은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이요. 네. 우선 이제 설비 증설을 했을 때 문제는 이제 이게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률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네.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0% 풀 가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 정도로 물건이 지금 잘 팔리는 정도라면은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투자 금액의 한 2% 남짓인데 그 정도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획기적인 것이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 4에 단독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갖고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스마트폰 회사들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러브콜이 요청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감가상각비 부담 같은 거 이런 거 미미한 수준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최종 결론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예, 저는 다른 게 이제 다 뭐 거의 뭐 나무랄 데 없이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성장성이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사이에 네. 성장성이 1분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것 역시 또 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을 투자분들이 접근할 때 매우 조심성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점검을 좀 필요하다고. 네. 그 부분은요. 지금 이게 이제 어디다가 이제 납품이 주로 되고 있고 패키징을 하고 있냐 이랬을 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성 평가를 어디서 가져오면 되냐면은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LG전자라든가 애플 같은 데서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판매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뚝 떨어지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적 부분인데 실적이 얼마만큼 선반영됐는지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기술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